안녕하세요. 포마수학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뚜둥 드디어 이제 문과생은요. 수학2 미적분 1을 지나쳐서 확률과 통계, 이과생은요. 기백 먼저 시작했죠. 기하 벡터, 그 다음에 미적 2를 지나쳐서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 공통 강좌입니다. 수단기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 찍기 단기 특강 확률과 통계의 첫 번째 단원이죠. 예,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인데 이 경우의 수는요, 포괄적으로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사건의 개수들이죠. 그쵸? 서로 다른 사건의 개수들, 그리고 서로 다른 사건의 개수를요, 강의 내용은 똑같아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잘 세서 몇 개니? 몇 개 써주면 정답 나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왜요? 아까도 얘기했죠?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잘 세야 되는데 하나라도 빠뜨리면요 정답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쓴 답이 더 개수가 적어서 틀리는 거고, 중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중복되게 됐어요. 그쵸? 그러면 정답보다 더 많이 잘못 셌겠고. 그쵸? 그러니까 결코 잘 센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은 그러한 단원입니다. 그쵸? 첫 단원 경우의 수. 그리고 이 경우의 수 자체가 내용도 많이 있고요. 잘 세는 게 만만치 않다고 부의쌤이 얘기했는데, 근데 확률과 통계는 사실상 뭡니까? 경우의 수 다음 단원이 확률이고요. 그 다음 단원이 통계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 있던 경우의 수를 잘 세야지만이 뭘 잘할 수 있어요? 확률을 잘할 수 있겠죠. 왜요? 이 확률은 대부분 다 무슨 문제야? 수학적 확률 문제고, 수학적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물론 확률을 구할 때의 경우의 수는요,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건의 개수는 얘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같은 것 없이 다 서로 다른 거라고 했을 때는요, 이수나 다시 한번 경우의 수를 잘 공부한 다음에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요, 수학적 확률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확률도 수월하게 확률적인 요소만 이해하고요, 우리가 학습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죠? 다음에 우리 고등과정에서 이 통계는요, 사실상 선생님이 뭐라고 강의했어요? 통계적 확률이라고 강의했잖아. 통계적 확률. 따라서 확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통계적 확률이 이만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요, 경우의 수를 잘 세야지만이, 이걸 잘 공부해야지만이 확률도 수월하게 우리가 학습할 수 있겠고, 확률이 잘 돼야지만이 통계도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니까 학습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요,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의 어떤 한 단원에 지나는 게 아니라, 굳이 비교하자면요, 함수 정도? 함수? 여러 단원에 영향을 미치는. 맞아요? 맞아. 다음에 일단 확률과 통계는 선생님이 이론 강의 때 얘기했지만은요, 이 책에서요, 문과, 이과 최근에 8개 또는 9개, 그죠? 8문제나 9문제, 30문제 중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될 텐데 그 문제를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다 맞아야겠다 이 얘기지. 그치? 다 맞아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출제되는 건 다 맞도록 하자 이거죠. 그쵸? 왜요? 여기서부터는요, 미적분이나 이런 것처럼, 또는요, 함수나 이런 해석하기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하더라도요, 지금부터 아예 바닥부터 열심히 하더라도요, 정말 열심히 한다면 다 맞을 수 있는 단원이야. 그쵸? 그 책 자체가, 파트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그 확률과 통계의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첫 번째 단원 경우의 수부터 이게 시작이자 확률과 통계를 다 맞을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를요, 제대로 학습해야 됩니다. 알겠죠? 응? 제대로. 별표 몇 개 달릴까? 3개, 4개, 별이 5개. 알겠어요? 별이 5개. 경우의 수. 매우 중요하다. 경우의 수는요, 이제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일단 경우의 수에 관련된 1번 일반적인 이해예요. 일반론이요. 이걸 꼭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보통 너희들 그 교과서상에서는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 정도예요. 넘어가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선생님은 다 강의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선생님 강의 들었던 학생들은요 자 6가지 1번론 다 익히라고 했어요. 그쵸? 문제를 대하는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은 당연하고 다음에 뭡니까? 수영도 배반 사건을 잘 나눠서 수영도 가지치기 일명 다음에 뭡니까? 뽑고 돌려 뽑고 선생님 V쌤 좀 뭐만 하지 모르겠으면요 예, 확률과 통계 포마 FM 이론 강의 가서 다시 보도록 하세요. 안 돼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여기 담아줄 수 있어 남은 기간에도. 다시요. 첫 번째 합의 법칙 고의 법칙, 두 번째 뭡니까? 수영도, 세 번째 뽑고 돌려, 네 번째 뭐였어요? 이름표를 붙여. 알겠어요? 이름표를 붙여.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는 케이스 연구. 알겠어요? 하나의 반복되는 그런 거는요 수영도 맨날 다 그린 게 아니라 꼬리가 늘 같아. 하나의 케이스를 잘 연구해서요 고배주면 되겠죠. 그렇죠? 케이스 연구. 여섯 번째 뭡니까? 표요. 표. 알겠어요? 변수 두 개, 주사위 두 개는 건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다 맞아야 돼. 표를 이용한다. 그렇지? 이런 일반적인 것들의 일반론 익히시고요. 자, 두 번째로요. 여기 있던 고배법칙이 작동되는 순간에 세팅 고배법칙 작동되는 순간에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막 팍팍팍 엄청나게 늘어나잖아. 막 몇백 가지 몇천 가지.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잘 계산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된 거야.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잘 표현하고 잘 계산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돼서 이 고배법칙 때문에 뭐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까? 순열과 뭐가 발달해요? 조합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 보통 이 경우의 수를요 그냥 순열 조합 단원으로 쓰는 책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다 경우의 수야. 다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를 잘 세기 위한 도구로서의 순열과 도구로서의 조합을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있다면요 굳이 해설서처럼 퍼뮤테이션, 컴비네이션 이런 거 쓰지 않더라도요 세팅, 경우의 수 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각종 어떤 증명이나 어떤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순열과 조합에 관련된 정의, 내용 파악, 그 다음에 순열 쌤이 다 정해 줬었죠? 그죠? 사전식 나열이든 그죠? 아니면 뭡니까? 선착순 줄 세우기. 그쵸? 줄 인접 순열 이런 것들. 그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예, 중복 순열 했었죠. 중복 순열, 중복 순열, 그다음에 갑호순, 그죠? 원순열 이런 것들을요 다 익혀야 된다고. 알겠지? 이해 갔죠? 다음에 조합에서는요, 조합도 마찬가지. 정의 익혀서요. 원래 뽑고 돌리면 순열이 되는 건데 이게 한꺼번에 딱 작동되면 좋은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요? 조합으로 서로 다른 걸 뽑아놓고 그때마다 돌리는 게 이빨 빠지듯이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뽑고 돌리고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차분하게 배반 사건을 잘 뽑아놓고 그 다음에 그때 케이스에 맞게끔 잘 돌려줘라. 이렇게 강의했었죠. 그죠? 뽑고 나서 돌리는 거다. 이 조합 관련된 것도 선생님이요 한 6가지 정리해줬잖아. 그죠? 대표 뽑기 특정한 거는요 뽑아놓고 그죠? 빈자리 채워라 이런 거. 그쵸? 다음에 조합에 도형의 응용, 도형 전체 경우에서 예정 경우를 제거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했어. 그쵸? 기억나야 돼. 쭉쭉쭉 조합의 정의, 그 다음에 오니까 특정한 것을 포함하는 것들, 다음에요 도형의 응용. 그쵸?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분할과 분배 배웠죠. 그쵸? 분할 분배. 이 분할 분배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할 분배는요 상당히 중요해. 이때 배웠던 분할 분배는요 나중에 배웠을 때에 자연수 분할 또는 집합 분할 나올 텐데. 그쵸? 서로 다른 것들을 잘 개수해서 분할한 다음에요 분배하는 것들에 대한 훈련을 따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분할 분배 이거 중요하고요. 또 매우 중요한 거 있죠? 뭐 배웠어요? 조합에서 중복 조합 배웠죠. 중복 조합. 그래서 이 중복 조합은요 이따 선생님이 기출문제 분석도 해주겠지만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분할 분배하고요 중복 조합이요. 이거는요 반드시 해야 돼. 뽑고 돌려, 배반 사건을 뽑고 돌려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곳이 이곳이에요. 그렇죠?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이항 정리와 분할인데요. 정리와 분할인데 이 분할은 여기부터 서로 다른 N개 분할하는 건데 이 내용이 약간 중복되기도 하지만요. P분할, S분할. 그쵸? 두 가지. 근데 요새 P분할, S분할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도요 그냥 분할 분배 잘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수준까지만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개념만 잡고 있으면 될 정도. 그치?
너무 어렵게까지는 안 나오고 있고. 이 정도까지야.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왔고, 안 돼 있어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해야 된다 이거죠. 그쵸?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전범위가 됐을 때 이제 출제입니다. 자, 가형, 나형이에요. 그쵸? 가형, 나형. 같이 써줄게. 가형, 나형. 해서요. 가형이건 나형이건, 작년 걸 기출 삼아서요. 올해도 몇 문제 예상입니까? 문이과 할 거 없이 다 3문제 출제 예상입니다. 3문제. 알겠어요? 3문제 출제 예상이야. 어디에서요? 경우의 수에서 3문제가 나올 것이다. 나오는데 내용이 약간은 좀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서 일단요. 그걸 좀 비교해 보자고. 9월입니다. 9월. 다음에 10월. 다음에 수능이죠. 수능인데요. 아무래도 10월은 교육청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9월하고 뭐가 중요해요? 수능 교육과정 평가가 꽤 중요하다. 알겠죠? 됐어. 그래서 세 문제가 문항이 어떻게 작년에 출제되든지 전범위일 때를 정리해 보면은 가형은요 15번 하고 다음에요 19번 22번 이렇게 세 문제 떴습니다. 15번 19번 22번 그쵸? 됐죠? 일단 번호 살피세요. 번호 15, 19, 20인데 자 15, 19, 22, 22번이요 뭐일까요? 계산이에요. 계산 그쵸? 계산인데요. 이 계산은 정말 단순하게 순열의 계산, 조합의 계산, 중복순열의 계산, 중복조합의 계산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냐 묻는 문제야. 번호도 그렇잖아. 그쵸? 이해 갔죠? 자 나형이요. 문과생들은요 19번, 22번 다음에요 30번 이렇게 떴어요. 그쵸? 30번. 근데 여기 있던 19번, 22번이 요거요. 이거 공통. 이 계산 똑같이 나왔습니다. 문이과 공통문제, 노란색 공통문제. 그러니까 이과 문제건 문과 문제건 계산 단순한 뭐 중복조합이든 조합이든 계산 문제 물었어. 알겠어요? 그냥 계산만 할 줄 알면 돼. 다음 여기 있던 19번이요. 19번이요. 중복순열인데요. 중복순열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중복순열로 문제 풀어도 되고요. 또는요. 여기 있던 분할 분배 정말로 배반사건 잘 나눈 다음에 분할 분배로 풀어도 되는 문제가 나왔어. 그렇죠? 풀이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간에 중복순열 개념을 이용하던 또는요 이런 개념이든 간에 세팅 잘해서 배반사건 나눠가지고서 잘 세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하여튼 잘 19번 정도면은요 그래도 약간은 배반사건 나눠가지고서 잘 띵킹하는 문제가 나왔던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요구했을 텐데 문제 풀다 보면 또 중복순열 써도 좀 더 쉽게 풀리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쵸? 기출문제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이 19번이요 이게 또 공통문제였어.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는요 문이과가 공통문제가 19번 22번 22번 이렇게 공통이었다는 얘기지. 그치? 공통. 그러면 이제 이었던 15번은 뭐였어요? 이과 15번 중복조합 나왔습니다. 중복조합. 아 그렇구나. 중복조합. 중복조합 관련된 문제 나왔고요. 30번은요 당연히 무슨 문제야? 30번 번호 봐. 무슨 문제 이건요? 당연히 킬러 문제죠. 킬러 문제 떴어요. 근데 일단 이 킬러 문제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경우의 수 문제로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그치? 이 30번 정도 되는 문제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요. 이거 아마 선생님 기억에는 무리함수 같은데 하여튼 함수식도 나오고 주어진 함수식을 보통 꾸린 다음에요. 보통은 패곡선이야. 패곡선. 어떤 주어진 패곡선 내에서 또는 n이 변하거나 하여튼 패곡선 주어진 어떠한 영역 내에서 사각형의 개수나 정수, 정수점, 점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잘 세는 문제. 어차피 세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맞는데 근데 함수에 관한 이해 다음에 보니까 또 어떤 변화가 생기겠죠. 규칙성의 발견 다음에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 지점에 대해서의 나누어 띵킹 이런 걸 전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로 뜬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걸 개수로 묻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렇죠?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지수로 감수일 때. 근데 다시 또 이제 개수에 관련된 30번 킬러 딱 순열조합처럼 경우의 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엔 세는 문제다. 알겠죠? 어떻게 해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규칙을 잘 발견하고 변화하는 지점을 잘 체킹해서요 나누어서 잘 생각해서 배반사건 나누어가지고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잘 세는 문제가 떴다 이거야. 10월은요 약간은 좀 교육과정 평가 문제가 아니어서 거리 있지만 번호 때 3번 다음에 뭐예요? 26번 몇 번 다음에 30번 다음에 4번 다음 28번 30번 특징이 하나 있죠? 30번 무슨 문제? 킬러 문제. 킬러 문제로서 얘는요 이항정리의 활용의 킬러 문제
근데 이항 정리와 관련돼서 계산은 들어가지만 사실은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이 경우의 수가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작정하고 되면은요 작살나기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아 정말 어려워 경우의 수. 그러니까 충분히 잘 세는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추론 능력이나 규칙성 발견하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얼마나 꼼꼼하게 그죠? 빠짐없이 중국에서 잘 셀 수 있냐 이거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렵게 낼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10월달에 가형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약간 좀 현재까지는 약간 넌센스. 물론 이제 다 정리한 다음에 올해 9월 본 다음에 선생님 또다시 얘기해 주겠지만은요 아직 킬러 문제로서는요 9월 봐야 돼. 알겠어요? 근데 나형은 이제 거의 확실합니다. 나형은 4번 문제 28번 30번 이거 킬러잖아요. 킬러. 나형은요 지금 킬러 문제 하나가 안착이 됐어. 알겠어요? 나형은 안착이 됐다. 근데 요거는 약간 난센스. 아직은 좀 대기해 봐야 돼. 올해 9월달 보고서 또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쵸? 근데 선생님 볼 때는 아직은 왜냐면은 나형은 킬러 문제를 낼게 미분 문제 말고요. 이건 적합해.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함수도 들어가.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시그마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그렇죠? 여러 가지를 내적 문제를 해가지고서요 충분히 킬러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왜? 나형은 선생님이 적분 때도 얘기했지만 적분을 깊게 문제를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분 킬러 문제 하나 내고요. 나머지 킬러 위치 하나, 주관식 킬러 하나, 객관식 킬러 하나 할 때 킬러 자리에 요거 하나 충분히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지금 자격이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근데 이과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이과는요 미분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적분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 적분이 지금 21번 30번을요 교대로 특히나 거의 확정 21번 적분 30번 미분 이렇게 작년에 나왔었는데 그 킬러에 관한 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난센스. 선생님 볼 때는요 3번 중복조합 계산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 이 정도 번호 때문에 계산이죠. 이 계산 선생님이 따로 구분 안 해줄게. 왜냐면요 한마디로 어떤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정말로 계산할 수 있냐를 묻는 문제니까 당연히 맞아야 되는 것들이니까. 알겠죠? 계산 문제. 26번이 뭐냐면요 배반 사건 잘 나눠서 어떻게 돼요? 배반 사건을 잘 나누어서 합의 법칙으로 잘 더하는 문제. 그때 사건꾸를 잘 더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28번이요 여전히 분할 분배. 그렇죠? 잘 쪼개서요 분할해서 분배하는 문제 이런 거 나왔어. 그렇죠? 하여튼 이 정도 번호 때는 뭐가 나오는 간에 맞아줘야 된다. 알겠죠? 학습을 통해서 맞아줘야 돼. 다음 수능입니다. 수능은요 가형은요 5번 22번 27번 떴어요. 나형은요 21번 킬러 문제죠. 22번 당연하니까 27번 떴어요. 그렇죠? 이렇게 떠서 내용은요 이 5번이 중복순열이죠. 중복순열 나왔고요. 다음에요 여기 22번이 중복조합 나왔습니다. 22번은 딱 보니까 뭐예요? 중복조합의 그냥 뭐야? 계산이죠. 그렇죠? 계산. 중복조합 계산 문제 나왔고 다음에 27번이요 중복조합의 응용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산이건 뭐간에 중복조합은요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특히나 이과생은요 봐요 9월 달에도 15번 중복조합 문제였잖아. 아 그래 안 그래? 다음에요 수능에서도요 27번 뭐야? 중복조합 문제였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중복조합 이과생 가형 입장에서는요 이게 상당히 이쪽 파트가 정말로 중요하다. 알겠어요? 물론 원래 중요하지만 너무나 작년 같은 게 빈도수가 되게 높았으니까 올해 9월에 뭐가 나올지 잘 봅시다.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학습해야 되지만 조합 쪽에 이쪽이 좀 중요하고 있다. 이항정리 요즘에 치고를 참 안 묻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참고로. 알겠어요? 이항정리가 어렵게 나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킬러 문제도 잠깐 언급됐었고요. 이항정리 좀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 알겠죠? 물론 9월 봐야 되겠고 공부는 해야겠지만. 알겠어요? 이해 갔죠? 자 다음에 여기 있던 21번이요 아까 공통문제 노란색으로 공통문제가 요놈하고요 요놈이 수능 땐 공통이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중복, 이거 같은 문제야. 중복조합의 활용 부정방정식 중복조합의 활용 같은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똑같은 문제였었고요. 22번은 당연히 뭐니까 계산인데요 요 계산과 요 계산 뭐 거의 비슷한데 얘가 뭐 중복조합인가 그랬었고요. 얘가요 뭐 간단한 순열과 조합의 계산. 그러니까 가형이니까 조금 어려운 중복조합의 계산이고 얘는 순열조합인가 하여간에 어렵고 쉽건 간에 무조건 맞아야 할 번호대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 4개 계산 잘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맞는 거야 계산은. 계산은 무조건 하나씩 나오고 있죠. 확인하고 있죠. 한 문제 맞은 거라고. 이 4개 계산만 할 줄 알아도. 알겠냐? 한 문제 그냥 맞고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는요 킬러 문제 이전에 중복 순열이나 중복 조합 분할 분배 뽑고 돌려 배반 사건 잘 나누어 띵킹 맨날 했던 얘기잖아.
중복순열, 그 다음에 보니까 중복조합 알겠어요? 이해갔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기출문제 보고 다시 한번 요 정도까지 공부하면 이 정도 맞겠구나 라고 하는 건데 계산. 문제는 누구야? 젠장. 여기 또 떴잖아. 객관식 킬러 문제 또 떴어요. 그렇죠? 이 킬러 문제는 정말로 선생님 기억에 작년 수능은요. 함수가 나오고 시그마가 나와서요. 그렇죠? 함수와 함수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거에서의 그 점의 개수가 몇 개냐인데 뭐 좀 그래프가 좀 꺾이고 그래가지고서 그렇죠? 하여튼 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의 안에 있는 점의 개수 이런 것들 세라고 묻는다고 이런 것도 이게 나왔잖아. 그렇지? 자, 결론 몇 문제 나온다고요? 몇 문제 나온다? 문이과 할 거 없이 다 세 문제 나온다. 세 문제 나오는데 그런데 유달리 오히려 이과생보다 이건 약간 예외. 이건 약간 예외시키고요. 이과생 공통 계산 뭐 다 계산은 막 그 다 맞는 거고 알겠냐? 그러면 나머지 하나 세 문제씩인데 이과생은 중복조합이 나올 때 문과생은 킬러 문제. 이과생 배만 사건 이런 거 나올 때 문과생 킬러 문제 나영은요. 뭐 이렇게 이런 중복조합 이 정도로 중복순열 이런 걸 간단히 끝날 때 그 위치에 킬러 문제 이게 아니다. 킬러 문제 알겠어요? 킬러 문제. 그러니까 모기가 왔다 갔다 하네. 야, 킬러 문제. 이 킬러 문제에 대한 대응을 나영본 학생이 수능 100점 맞고 싶어 1등급 따고 싶으면은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 대비는요 단순히 나영 잘 들어 문과생은요 이 대비를 단순하게 경우의 수 잘 배반 사건 나누어서 잘 띵킹하는 건데 배반 사건 잘 기준하면 나누어서 잘 세는 것 플러스 그 이전에 뭐가 잘 선행돼 있어야 돼? 기본적인 무리함수나 뭐 2차 함수나 기타 함수들에 대해서 영역 표시 잘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뭐 절대값 들어갈 때 꺾여지는 지점들 원 내부 이런데 그쵸? 하여튼 영역 내에서의 정수 콤마 정수인 적자점 또는 정사각형의 개수 그런 것들에 대한 꼼꼼한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는 그런 능력들을요 거듭 강조하지만 1등급 맞고 다 맞고 싶다면요 객관식 중간식 킬러 나오고 있으니 꼭 챙겨야 된다 이거야. 알겠어? 꼭 챙겨야 돼. 오히려 이과생이요 문과생에 비해서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덜 나오고 있다. 차라리 이과생 가형학생은요 분할 분배 그 다음에 중복조합의 활용에 좀 더 신경을 쓰셔라. 알겠죠? 다 해야겠지만 됐습니까? 이쪽으로 와봐. 어차피 통계 끝난 다음에 킬러 문제 관한 얘기도 해주겠지만요 이거 확정된 건 아니야. 작년에 전범일 때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봐요. 이제 가형 나형 다 모든 학생이 듣고 있을 테니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통계 가서도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끝날 때쯤에 한번 얘기해 주고 올해 9월 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관심은 몇 번? 21번 30번 이게 관심이잖아. 그 다음에 29번 정도 준 킬러 이 정도 할까요? 맞아. 그러면요 가형 나형 공이 지금 9월하고 11월 수능만 얘기해 주면은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 자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 11월 다 중요한 시험이잖아. 그쵸? 작년 9월 11월 할 거 없이 잘 들어. 가형은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요 적분 문제가 떴어요. 응? 가형은 9월 11월 수능 이 자리에 적분 떴다고. 자 주관식 킬러 이 자리에 뭐가 떴냐면 미분 떴습니다. 9월 11월 공통 9월 평가원 11월 수능 때 가형은요 이 자리에 적분 미분 알겠어요? 이 자리에 못 떠서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 공간도형 공간 벡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기백에 있던 공간 도형이 한번 떴고요 공간 벡터가 떴어요. 6월 달에는 당연히 평면 벡터 이쪽이 차지하고 있다가 자리를 물려준다고 얘기했잖아. 하여튼 6월 9월 공간도형 공간 벡터 요렇게 꾸려집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9월 한번 보자고. 올해 9월에 요런 자리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거의 올해 수능 때에도요 이런 것들을 준 킬러 문제로 대비하시면 돼. 아시겠죠? 88점 이전 것들은 당연히 단원별로 학습을 잘 해나가시고. 자 문과생들이요 또 이과생이나 나형 학생들 나형입니다. 그쵸? 나형은요 21번 29번 좀 크로스 돼서 20번 30번 크로스 했는데 9월 달에는요 21번 자리에 이때 잘 세는 게 나와서 경우의 수 굳이 경우의 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에 몇 개니 세는 게 나왔다. 그치? 세는 게 나왔어. 다음에요 잘못했다 쏘리 미안 9월달에 30번이 경우의 수가 나왔어요. 그죠? 30번의 경우의 수가 나왔고 요때 21번 그쵸? 수능 때는요
21번 자리에 경우의 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세는 문제가 이 자리, 이 자리.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나영은요. 뭐가 킬러 문제입니까? 미분 남잖아. 미분. 그렇죠? 미분이 9월 달은 21번 문제로 떴고요. 수능에서는요. 30번 문제로 떴습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영군 학생들은요. 이제 92, 100점 가는 학생들, 92, 100점, 92, 96, 100점. 1등급 100점 가는 학생들 이게 킬러 문제 자리에 떴다. 됐어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는요. 적분이 떴습니다. 뜰만하죠. 뜰만한데 적분은 그렇게 어렵게까지는 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낼 수가 없어. 나영은요. 적분 떴다가 요 자리에 통계가 떴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통계가 또 한번 얘기해 준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영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나영 학생들은요. 미분하고 잘 세는 것들, 잘 나올 세는 것들 요런 것들을 중점을 해가지고서 킬러를 대비하시고 이과생은 당연히 미적을 중심으로 킬러를 대비해라. 그죠? 킬러 문제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29번 자리에 공간도형, 적분, 통계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쵸?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우의 수는 이제부터 시작해 듣지 않고요. 경우의 수 확률 통계를 다 맞기 위한 출발점이니까요. 학습이 안 돼 있다면 기본 이론부터 포마 FM 이론 다 듣는데 얼마 안 걸려. 다 듣고 정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요. 풀어보시라고 쭉 전날 높은 것부터. 그러면은 이거 다 맞을 수 있죠. 다 맞는데 오히려 난이도 깊고 더 어렵고 킬러 문제로 출제되는 거는요. 가형이 아니라 어디다? 나형이다. 나형. 알겠냐? 그러면 가형은 뭔데? 가형은요. 당연히 잘 세고 다 맞아야겠는데 잘 세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둬요? 어디에 여기 있던 특히나 분할분배 중복조합 이쪽 조합 관련된 파트에다 힘을 실어가지고서요. 학습을 하셔라. 그래서 문과건 이과건 세 개 다 맞으면 좋겠다. 특히나 나형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요. 순수한 경우의 수라 말하기는 힘든 전반적으로 수학 함수나 또는 뭡니까 규칙성 발견 그 다음에 여기서 배워야 할 것 배반 사건을 어떤 변화하는 점에서 변화하는 점이 반드시 있을 거야. 배반 사건을 잘 나누어서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잘 셀 수 있는가 이해 갔죠? 이번 경우의 수에 관련된 단원 찍기 이론 강의는요 여기까지입니다.